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 쪽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입니다. 유한약의 오전부터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죠. 지금 오후장에도 여전히 강한 움직임으로 무려 18%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제약바이오가 강할 때 혼자 주춤했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이후 더 강하게 힘을 뻗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여전히 힘이 더 강해지고 있고 최근에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쉼을 줬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쏘아냈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네. 오늘은 또 팔아야 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홀딩인가요? 사실 개별 종목으로 봤다라면은 파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업종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매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수도 돼요? 네.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업종 분위기가 현재 바이오를 계속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유한양행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퓨처캠 이런 종목들도 그리고 어제는 또 바이넥스 그러니까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꺾이지 않게 된다, 안 꺾인다라면은 지금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 갖고 어떤 계약 소식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로 좀 봐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한양이 가는 이유는 미국 대선 쪽으로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 네. 어제 알테오젠 이어서 오늘 유한양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종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리스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그렇고 약가인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가인화 플러스 해가지고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 약값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빅파마 쪽으로 만약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은 빅파마가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술술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도 그렇고 이런 이슈에서 너무나 자유롭다라는 거죠. 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사 쪽으로 이미 기술출 계약이 나온 상황이고 유한양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존슨앤존슨 쪽으로 렉나자 수출이 이제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다는 점을 본다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뒤늦게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유한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신고가를 이끄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미국 대선 전후를 해서 아마 바이오에 대한 상승은 지속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추가 상승이 진행형이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오늘 같은 날보다는 유한양이 사실 최근 며칠 좀 쉼을 줬는데 그쵸. 딱 그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알테오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23일에 이제 임상 종료하고 그죠. 지금 ADC, SC에 대한 계약 기대감도 있고 지금 그죠.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고공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유한양과 같이 더 네네.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더 간다로 보시는 게 맞아요. 니가캠도요? 네, 지금은 추세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추세를 의심하면 안 되고. 그럼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의 이런 핵심 제약 바이오주를 봤을 때 네네. 사실 다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죠. 종목군이잖아요. 내가 산다면 어떤 종목을 1순위로 두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맛집을 갔어요. 메뉴가 다 괜찮아. 네. 고민 안 되시겠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딱 그 고민이 돼요. 어, 지금은 그 고민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타이밍을 봐서 일단 핵심주는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딱 이렇게 할게요. 대장을 네. 선택할게요. 대장?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시총 1위잖아요. 네네. 일단 대장을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지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여전히 힘은 좋고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현재 진행형이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무엇보다 유한양행도 쉼을 줬을 때 여전히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자, 다시 한번 최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쉴 때 현대로템이 역대 최고가를 쓰면서 두 번째 인급중에 올랐습니다. 역시 현대로템도 오늘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종목이고요. 언제 나오나 싶던 K2전차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올 4분기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온 주가가 과연 지금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가 상승에 따른 그러한 좀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현대로테 올해의 실적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이제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가 좀 가능한 그런 좀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좀 높게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로테뿐만이 아니라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방산주주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방산주 랠리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사상 처음으로 지금 20조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앞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폴란드 2차 그 수출 계약도 네. 이제 4분기 좀 임박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사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산주로만 좀 많이 인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KTX 산천 철도 사업. 그렇죠. 네. 만드는 이제 사실상 철도 사업 비중이 더 높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철도 사업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가 좀 좋았었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재무통이었던 이제 사장님 신규로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현대로템을 오면서 이제 저가 수주를 좀 지향하고 이제 방산주 쪽에 이제 방산 사업에 힘을 좀 쏟으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운대가 또 맞아 떨어지면서 이 방산 사업이 상당히 지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철도 사업 부분도 꾸준하게 지금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번 달 이제 다음 달 있죠. 다음 달에 또 모로코 이제 고속철 지금 네. 사업도 지금 이제 수주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현대로템과 막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지금 후보군으로 현대로템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다음 달에 이러한 또 추가적인 희소식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주가가 네. 꾸준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역대급 지금 실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전 사업 부분에서 뭐 철도, 방산, 플랜트 전 사업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좀 턴을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분간이란 실적 모멘텀에 따른 주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한 6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 로템 현 시점에서도 매수 유예하고 6만 원 돌파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인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도 짚어볼까요? 시황센터 권미정 캐스터 받아주시죠. 네, 오늘의 VR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FN 가이드가 다시 한번 상반부에 걸리면서 정말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바이오 인프라, 컴퍼니 K,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이월드까지 상반부에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자인증과 이월드는 또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영풍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동맹을 맺고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있는 영풍, 그리고 반대편에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은 영풍이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23% 급등 출발 후 29%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현재는 9%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영풍정밀은 3거래일째 상한가가 계속해서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도 공개 매수 단가인 66만 원을 훌쩍 넘겨서 7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풍정밀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 중에 영풍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교촌 F&B입니다. 오늘 오전 군산 만경강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교톤 F&B가 종호경 급등, 뒤를 이어 마니커 F&G도 강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찰실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개별 이슈 종목들이 저마다 VR가 발동되면서 정신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하방 VR가 발동됐던 영풍을 비롯해서 영풍, MBK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한 이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정밀, 특히 영풍정밀이 계속해서 점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고려아연도 계속 이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도 이제 이에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오늘 영풍 같은 경우에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를 두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 일단은 계속 싸움이 불은 붙고 있으니까 뭐 영풍보다는 사실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에 많이들 관심이 많죠. 네네. 매매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네네. 같거든요. 일단 변동성은 크니까 좀 네네. 매매 관점으로도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좀 같이 짚어볼까요? 일단은 조금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장실과 채실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고려안이 영풍그룹을 먹여 살린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실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왜 장실가 지배를 해? 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계열 분리를 검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33%가량의 비등비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MBK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실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갔었거든요. 이렇게 장실가 좀 유지해지다 보니까 영풍의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MBK가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사회를 장악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최원범 회장이잖아요. 끌어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매각도 가능해요. 이번에 경영협력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MBK가 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장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동시에 같이 네.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딱 이렇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고려아연 노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 그리고 정치권까지 좀 반대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풍의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풍 쪽이 좀 그러니까 장실가의 어떤 우세가 점쳐지다 네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약간 채실가 쪽으로 기운다는 네, 그런 고려아연도 분위기죠. 반격을 준비하고 네,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분위기 나오게 되면서 힘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실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해요. 하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액 주주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BK가 그랬던 것처럼 공개 매수에 나서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약간의 그 MBK의 어떤 지분 매수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단독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채시가가 이제 소프트뱅크를 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려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있는데 영풍이 오늘 좀 변동성이 그렇죠. 크군요. 네네. 그리고 일단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액 주주였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아마 추가 상승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려아연이 MBK처럼 공개 매수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 정도 더 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부분에서 추가 상승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네. 돼요. 네. 지금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은 네네, 가격 그렇죠. 72만 원이잖아요. 원래 66만 원인데 네네.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고려아연도 같이 공개 매수에 참전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추가 여부가 나올 수 있기는 그렇죠. 하나 뉴스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염두에 두면서 참고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풍 고려아연에 대한 이슈, VR 발동됐던 영풍을 좀 대표적으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만나볼까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 내에서도 정말 강한 기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늘 보호예수 1개월 물량 해제하는 날인데 그 물량을 다 소화하고 지금 13%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와, 오늘 보호예수 그 락업 네. 물량 해제되는 날인데 급등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오늘 이제 락업 물량이 거의 지금 한 19%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수로 보게 되면 한 150만 주에 달하는 이제 물량인데 마침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도 좋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이제 8월에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외면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도 낮았었고 기관 투자자들의 좀 외면도 받았었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술 특례 이제 상장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상장 이후에 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이제 히스토리로 봤을 때 좀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인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와 또 맞물려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또 타이밍이 또 맞으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이러한 보호예수 물량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는 점에서 일단 당분간은 좀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이제 내시경 우리 이제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하시면 다 이제 내시경 검사 하실 텐데 내시경 하면서 보통 이제 용종 제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출혈이 이제 조금 발생하고 한 10% 정도 확률로 출혈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지혈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파우더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는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내시경 때 이제 지혈을 할 때는 클립형으로 표준 치료제가 클립형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파우더형으로 이제 표준 치료제로 만약에 등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굉장한 뭐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 치료제로 등재되려면 최소 적어도 한 2026년, 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러한 보호예수 물량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에 대한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임급중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